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유튜브 시사 방송을 시작한 지 한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도 많이 부려봤습니다.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좋아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고, 자, 그러나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초, 중, 고, 대 이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 5명만 있어도 강의가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제가 방송을 한 꼭지 하게 되면은 그 한 꼭지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시청을 해 주시면 그걸로 제가 계속 방송을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조회수나 구독, 좋아요 여기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겠다는 겁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세월이 좀 오래 걸려야 되겠지요. 적어도 3년 이상 5년 정도로 걸려야 어느 정도 구독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구독자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애만해 가지고는 구독을 잘 안 눌러주는 것 같아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 좋아요, 조회수, 숫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다면 그걸로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의 건강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생업에 임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짬을 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채취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해가 이게 맞는 말이다, 팩트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해보니까 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적이 2600 한 4번 정도 있었고, 그리고 2000회 정도 이상 올라간 적이 한 4번 있었고, 그리고 1000회 이상 올라간 적이 한 4번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좀 기분이 조금 엇거리듯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100에서 300 요 정도밖에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시청해 주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면 많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목이 사정이 안 좋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는데 60대 넘었으니까 이게 목이 문제가 있어요. 말이 나오더라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1년 365일 목은 계속 쉬어져 있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3번 이상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 목이 안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과 이재명 대결이다. 자, 이재명과 원희룡 대결에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16%포인트로 이재명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마포 올해 김경률과 정청래와 대결에서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11%포인트로 정청래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깜짝 놀랄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 이재명이 출마하는데 내가 왜 출마하지 못하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소지도 여기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지금 유동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원희룡 장관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고, 자, 그래서 유동규와 원희룡이 나중에는 단일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벌써 유동규가 나온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영하고 지원하겠다, 응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범죄 의혹들 가운데 유동규 입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법정에서 유죄로 굳어지거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도, 정진상도 그렇고 대부분 이 다 유동규 입을 통해서 나온 범죄 혐의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도 유동규가 진술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했는 말일 가운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428억 이건 누구 돈이냐?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재명 거라는 겁니다. 428억 가운데 그 절반이 이재명 거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거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동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유동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게 된다면 TV 토론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야말로 팝콘 각이다. 대단한 관심을 끄는 내용들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범죄자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다면 저도 출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있게 저도 출마할 생각이다. 이렇게 TV조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과 단일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유동규를 지원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우선 정가 사범에다가 이 종합적으로 범죄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많은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출마를 해서 방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동규가 직접 나가서 유동규가 이재명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유동규가 나오면 자, 이재명하고 붙어도 된다 이런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이재명이 되는데 유동규가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이재명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유동규가 나오면 원희룡 전 장관과 단일화 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백림평하고 비례대표로 도망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경기도 분도를 추진한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분도 추진 이게 민주당 공약입니다. 메가시티하고 경기도 분도를 함께 가겠다. 이유인즉슨 민주당에서 내놓은 좋은 정책들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경기도 분도는 이게 평화통일특별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자, 민주당이 지금 메가시티를 공격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어필하고자 뭐 새로운 정책을 낸다는 건가? 자, 민주당을 좀 감싸 안으면서 국민의힘의 정책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추진 계획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분도 추진안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특별도, 근데 이 경기도의 평화통일특별도의 핵심은 뭐냐? 진짜 이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거고, 자, 제2의 개성공단. 그래서 북한과 철도 연결하고, 그래서 북한과 교류하겠다, 자유왕래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뭐냐 하면은 이거 경기 북부를 북한에 넘겨주겠다, 연방제의 교두보로 삼겠다, 이런 보관이 민주당에 있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닐까. 자, 민주당의 저의를 알아야죠. 저의를.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연 경기도 분도 추진. 자, 민주당 공약도 좋은 건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좋은 건 아는데 민주당의 저의를 알아야죠. 저희를 알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 결국은 평화통일특별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철도, 도로 연결하고 북한과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땅에 개성공단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적화통일교두보를 만드는 일에 왜 이렇게 섣불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데, 그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그건데, 좋은 뜻은 물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쑥 들어가면 그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섣불리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책적으로 너무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념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 계획안 평화통일특별도 이 설치법, 이게 문희상 의원이 이걸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거를 갖다가 이낙연이 받고 또 지금 좌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좌파들이 거기 가서 개성공단처럼 기업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교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도 하고, 좌파 빨갱이들이 경기도로 우르르 다 몰려가가지고 사업한다. 자, 그러면서 북한과의 없는 도로도 만들어가지고 또 철도도 연결해가지고 사업 진행할 거고, 또 북한 애들이 오고 갈 거고, 자, 거기서 행사 벌이고, 완전히 이제 경기도 북부를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기구로 이렇게 만든, 결국 이것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초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그 안에 깊숙이 배어 있는데 이걸 너무 섣불리 건드리고 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야말로 좌파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디뎌놓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야 되지만 왜 이렇게 방향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최근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갈등, 이게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자, 김경률이 발언,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를 폄하 발언, 즉 마리 앙뚜아네트를 갖다가 비유를 했다. 자,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으키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단두대에 처벌을 당했던 인물인데 여기다가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운동권을 이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평화라는 용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게 뭐냐? 이 함정이다, 평화. 이 평화라는 말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양두구역이라는 말이 있지요. 양머리 걸어놔 놓고 개고기 판다. 이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평화라는 용어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중에 하나인 용어 혼란 전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이 평화, 전쟁 없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양두구육, 이거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식으로 평화를 하느냐, 아니면 고려 연방제로 해가지고 북한식으로 적화 통일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고, 본인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 공천 과정에서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설이 나오면서 사실상 전략공천하는 것 아닌가, 단수공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데, 자, 또 윤희수 의원까지 최근에 임종석과 맞대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를 하고, 또 윤희수 의원이 거기 출마를 선언하느냐, 이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도출되니까 그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면서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만 소개해서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공천에 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한때 19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포츠였었다. 차범근 선수가 조국의 2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엄벌해달라가 아니라 조국을 선처해달라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차범근 씨가 조국과 정경심 차범근 씨가 조국과 정경심 씨와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입시 비리라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자라나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건인데, 이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범근의 정체성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차범근은 과거에 주진우, 김어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과 결혼을 했고, 또 일본의 제1조총련 계통의 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차범근도 그런 활동을 했나? 지금 이 문화예술계 쪽에서 좌편향 인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때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출전해서 차범을 일으키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못 살았고, 대한민국은 고도 성장기였는데, 그 배고픈 시절에 차범근 선수는 그렇게 독일로 가가지고 한국의 이상을 높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박수 갈채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차범근 선수가 왜 이런데 차범근 선수가 왜 좌파들과 이렇게 친하나? 그런 거 보니까 부인 오은미 씨도 구단 정경심 관련 책을 올리면서 힘내라, 선생님 힘내시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하니까 이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탄원서를 썼다는 점에서 차범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범근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정지영 감독도 조국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 하는 탄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차범근은 우리 나이로 지금 71살입니다. 71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재판은 2심이 지금 2월 8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를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너무나 가볍고 부인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2심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래서 2심에는 적어도 4년, 5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여기에 지금 자본금까지 사회에 알만한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탄원서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탄원서를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금은 용기와 반성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자, 이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국적 변호인은 자 1월 22일 재판부에 자본금 전 감독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지영 영화감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국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러한 단체의 탄원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감독은 탄원서에서 저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국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 감독은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경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본금은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은 없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의 성적이 좋지 않자 차 감독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한 겨냥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차두리 한국축구대표팀 코치가 고려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진학을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조국과 인연은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 전 감독은 실제 탄원서에서도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달라 선처를 해주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비교하면서 탄원서를 냈다. 이거는 그냥 핑계고 변명이 아닐까. 그동안에 차범근 전 감독이 그동안 좌파들과 교류는 아주 뿌리 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자 자녀의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러면 조국 자녀들도 그런 비슷한 심정이니까 봐달라. 그러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는 왜 탄원서를 쓰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당했고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구속당했고, 자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는 왜 탄원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나 치우쳐 있는 정치 편향적인 인물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차원근 씨가 너무나 정치 편향적인 활동을 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원근 씨를 쭉 보니까 한 500억대의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억대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사진도 보면은 주진우와 함께 차범근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김어준과 주진우, 그리고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에 문재인 사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교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제1조청연계 학교에 가서 차범근이가 강의를 하는 이런 상황의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차범근 전 감독이 이들 진영과 깊은 교류를 했지 않았을까. 평소에 조청년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차범근 그리고 그의 부인 오은미 씨와 함께 여기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해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과 정경심과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그쪽 진영에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정경심
정경심 책을 오은미 씨가 사가지고 이 세 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힘냅시다 라고 SNS에 글을 올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씨가 보니까 조국의 탄원서를 썼다는 것,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자, 그래서 그동안 차범근 씨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그동안 잡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차범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생활에 대한 조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범근 축구 교실 수석 코치가 이 폭로를 했는데 그 보면은 퇴직금도 못 받았다, 뭐 무상으로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했다, 뭐 이런 주장이 여럿 있어서 언론 보도나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 지인과 친인척 중심으로 직원을 고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나서지 말아야 할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건데, 여기 특정 진영에 조국을 봐달라, 조국을 선처해달라. 자, 그래서 조국을 선처해달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인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진영의 한 사람을 봐달라 하는 자기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 차범근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좌파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고 거기 연결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또 깜짝 놀랄 상황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체제가 많이 뒤집어지고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루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비상시에 뭔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쪽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조국은 그저께 유튜브 채널 새날이라는 이 방송이라는 데서 탄원서를 전화 변호인이 제출한 게 아니다, 제출된 시기가 제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는데 어디선가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기자에게 흘려준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나 저 가족하고는 사적 인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탄원서를 써주셨는데 해서 그게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 감독님이 굳이 저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저로서는 죄송하고, 이런 것까지 감수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죄송하고 그럼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조국에 대해서 영상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차범근 감독님, 저는 어릴 때부터 차 감독님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저와 가족을 위해서 탄원서 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잊지 않겠다. 자,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이 새날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은 좌편향 매체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차범근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들입니다. 자, 진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배웠는데 새날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차 감독님 사모님께서 정경심 교수님 책을 SNS에 홍보도 해 주셨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기는 했다, 사모님을 저도 뵌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은미 씨를 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적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은미가 이거를 적어가지고 선생님 힘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심의 책을 찍어가지고 그것도 3권을 딱 찍어가지고 힘냅시다 하는 이 짧은 글을 올렸을까? 인연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지금 차범근 감독의 탄원서에 동참한 거, 이게 오히려 탄원서를 안 쓰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 조국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차범근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하면서 자 이거 보니까 역시 조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아주 크구나 판사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탄원서를 써준 게 조국에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탄원서를 반영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게 조국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게 큰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인기 기사가 되고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차범근 관련해서도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차범근 축구 교실에 그 코치 퇴직금 이런 거 지급하지 않았다 등등 해가지고 내부 폭로가 일어나고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 차범근 감독이요. 자, 이런 이야기 등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차범근 씨가 핵심적으로 주사파 인물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범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차범근이 산 명성 조국 일병 구하기에 한 번 던져서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범근이 산 명성 조국 일병 구하기에 한 번 던져서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차범근 이름 석자 기억에서 지우겠다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판사도 이 조국에 대한 재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나겠다.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처럼 또 나도 공격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8일날 조국에 대한 재판에서 아주 부작용, 악작용으로 나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차범근 또는 이 조국 모두가 이번 탄원서로 폭망했다 하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